이웃집 토토로, 붉은 돼지, 센가치로의 행방불명, 벼랑위의 포뇨 등등 지브리하면 떠오르는 대표작 리뷰를 시작하면 너무 뻔해서 서당개패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기존 지브리와는 다른 맛을 냈던 지브리 팬들조차 처음 느낀 가장 신선한 로맨스 작품,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가장 싫어하는 지브리 작품, 하지만 그때 그 시절 뜨거운 여름 10대의 청춘을 가장 완벽하게 묘사한 애니, 지브리 스튜디오 최초의 TV 애니메이션 작품 바다가 들린다 줄거리부터 복잡한 감정선까지 풍월 읊어드리겠나이다. 만화 애니 명문사 서당개패 이야기꾼 한량총수입니다. 타쿠가 리카코의 마음을 애써 모른 척했던 그 이유에 대해 알기 전에 바다가 들린다 줄거리 먼저 소개해드리죠. 이야기는 작품의 화자인 모리사키 타쿠의 시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골 출신인 타쿠는 도쿄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여 알바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이 고치현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되었던 두 해 동안 벌어진 아직도 추억이 아닌 미련으로 남아있는 고등학교 때의 기억들을 회상하기 시작하죠. 보충을 빼먹고 한창 횟집에서 알바 중이던 타쿠는 가게로 걸려온 짱친 마츠노 유타카에게 전화를 받은 뒤 곧장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달려가죠. 그리고 교실에서 마츠노에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애매한 시기에 동경에서 전학 온 아름다운 여학생 무토 리카코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되고 교문 앞에서 짧은 순간이지만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학기가 시작되면서 리카코는 아주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스타가 됩니다. 그도 그렇듯 한눈에 봐도 귀티나는 아름다운 외모, 궁금증을 자아내는 애매한 전학 시점, 시골 고치현으로 전학 온 대도시 동경 출신, 전학 오자마자 전교 12위를 할 만큼 영특한 두뇌, 테니스 부원조차 가볍게 제압하는 뛰어난 운동신경까지, 이러한 배경 덕분에 남녀 할 것 없이 리카코에게는 많은 관심이 쏠렸죠. 하지만 이런 세간의 관심과는 달리 고치 친구들에게 동경 깍쟁이인 리카코의 말투는 싸가지 없고 무뚝뚝하게 비춰진 탓에 리카코는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반에서 겉돌게 되죠. 그래서 리카코에게 진한 호감을 가지고 있던 마츠노는 리카코를 지극정성을 다해 챙겨줬고, 타쿠는 리카코와는 친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에게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을 애써 무시하며 학교 생활에 집중하죠. 그러던 중 하와이 수학여행 때 돈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리카코는 타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타쿠는 잔소리를 하면서도 또 아무렇지 않게 리카코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얼마 후 리카코의 학교 유일한 친구 코아마 유미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게 되죠. 원래는 오사카 여행이라고 해서 자기는 리카코와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리카코가 그건 연망이고 실제로는 도쿄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2박 여행을 같이 가자는 제안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타쿠는 그게 무슨 차이가 있고 왜 자기한테 전화를 걸었냐고 유미에게 반문하지만 소심한 유미는 엄마에게 내가 거짓말하게 되잖아. 그리고 여행 돈을 빌려줄 정도로 친한 네 말이라면 리카코가 네 말을 들어주겠지 라고 답합니다. 이제야 수학여행 때 돈을 빌린 진짜 이유를 알게 된 타쿠는 곧장 공항으로 가고 일단은 쫄보 유미를 대신해서 자신이 리카코와 함께 도쿄로 여행을 갑니다. 그렇게 풋풋하고 대해대해타는 핑크빛 전개가 진행될 것 같았지만 이 도쿄 여행을 계기로 두 사람은 완전히 모르는 사이가 되어버리죠. 그 이유는 도쿄 여행에서 타쿠가 자신이 좋아하고 있던 리카코의 모습과 알아서는 안 되는 모습까지 알게 됐기 때문인데요. 사실 리카코가 그토록 믿었던 아버지는 자식과 아내를 지우고 새로운 여자와 살림을 차린 상황이었습니다. 더하여 평소 당당하고 솔직하던 리카코는 온데간데 없고 도쿄의 전 남친 앞에서 생글거리며 허세를 부리고, 그런 와중에 자신을 이용까지 하니 타쿠는 자존심이 상해 화를 토해냈고, 리카코는 못난 모습을 보인 수치심과 미안함에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두 사람은 같이 밤도 지새운 사이지만 둘은 이 여행 이후로 한마디도 안 하는 나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죠. 하지만 이후 둘의 여행, 호텔에서 같이 잤다는 사실은 학교 내부에 이미 소문이 나버리고 당연히 마츠노 역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타쿠는 당황해서 동침서를 마츠노에게 해명하려 하지만 마츠노는 그 소문을 전해 듣고 사실을 확인하려 리카코한테 묻다가 네가 뭔 상관이야 라는 말을 전해 듣다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지만 고치 남자, 고치 사투리 남자는 더 싫고 소름 끼쳐 라는 악담을 들으며 매몰차게 까인 썰을 들려주죠. 이후 타쿠는 그대로 리카코에게 달려가서 면박을 주다가 뺨을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곧장 타쿠 역시 리카코의 뺨을 치며 똑같이 갚아주죠. 이런 행동은 친구를 잡으니 독한 여자에 대한 복수심보다는 자신이 리카코와 어쨌든 하룻밤을 지새운 것에 대해서 마츠노에게 미안함과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행한 일이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둘 사이의 감정의 골은 점차 깊어져만 가게 됩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학교 축제 시즌이 다가오는데 친구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리카코는 이때 더욱 겉돌았고 결국 같은 반 여자들에게 축제 문제로 이지매를 당하게 되죠. 하지만 이 모든 걸 지켜보던 타쿠는 그녀를 도와주지 않고 조용히 모든 말을
논리적으로 대받치는 그녀의 모습을 눈치 없이 바라만 보죠. 그리고 여자애들이 떠난 후 이야, 다구리다기도 밀리지도 않네. 정말 강적이구나. 라고 눈치 없이 극찬을 남기는데, 이 말을 들은 리카코는 자신이 둘러싸여서 꼽을 먹고 있는 과정을 봤음에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은 타쿠에게 실망해서 울먹이는 얼굴로 타쿠의 뺨을 때리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때마침 찾아온 마츠노한테 방금 얘기를 전해주고 그대로 주먹으로 얻어맞습니다. 병신. 이후 세 사람은 서로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어색한 사이로 졸업까지 하게 되죠. 이렇게 고등학교 때 회상을 마친 타쿠는 오랜만에 재회한 짱찌 마츠노를 만나서 그때는 하지 못한 얘기를 나누며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저녁 동창회에서 만난 시미즈 아키코 덕분에 리카코가 사실 고치가 아니라 자신과 마찬가지로 도쿄 대학에 진학했다는 사실과 리카코가 욕조에서 자는 사람이 보고 싶어 라고 말했다는 것을 전해드리며 그녀 역시 자신처럼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다음날 운명처럼 기치조 지역에서 우연히 리카코와 재회하면서 역시 난 그녀를 늘 좋아했었다고 그렇게 느낀 순간이었다 라는 독백을 뒤늦게나마 내뱉습니다. 사실 타쿠는 리카코를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사랑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한 친구가 그녀에게 먼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애써 사랑이라는 감정을 숨겨야만 했죠. 혼자 하숙하는 그녀가 아파서 밤에 문병을 갔다는 마츠노의 전화를 받았을 때도,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을 때도 사실은 오직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마저도 우정 앞에 양보하려 했기 때문에 결국 쓰레기장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한테 시원하게 얻어맞으면서 사랑도 우정도 모두 잃게 되죠. 그렇지만 타쿠는 여전히 그녀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동창회 때문에 내려간 자리에서 마즈노에게 허락을 받고 동창회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욕조에서 자는 남자는 운명처럼 기차역에서 첫사랑을 다시 마주하게 되죠.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에 조금 답답함도 느껴지지만 오직 그때 그 시절에만 할 수 있는 10대 소년의 조금 늦은 사랑을 상징한 게 바로 타쿠라는 캐릭터죠. 타쿠가 사랑이 늦었다면 리카코는 사랑에 솔직할 수 없었던 인물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혼으로 학생으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낯선 곳에 오게 된 만큼 얕잡아 보여서는 안 됐기에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두려워서 강하고 도도한 이미지 뒤에 여리고 약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겨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시골 사람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져서 친구들에게는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었죠.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무시당하는 게 혼자인 것보다 힘든 나이니까요. 리카코는 그래서 더욱 타쿠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다가가는 방법이 너무나도 억지스러웠죠. 그런 와중에 좋아하는 남자는 자신의 마음을 모른 척하고 자신의 친구만 챙기는 모습에 실망해서 싸움만 반복하며 서로에게 상처만 주게 되었죠. 사실 마츠노의 고백을 매몰차게 거절한 것도 정말 마츠노가 그렇게 미웠다기보다는 자신은 이미 타쿠를 좋아하고 있는데 평소 친구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갑작스레 고백했다는 당혹감과 실망감 때문에 그렇게 과하게 대응했던 것이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결국 끝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신을 위해 달려주는 타쿠의 모습은 사랑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카코는 졸업을 한 뒤에도 그 마음 그대로 욕조 속에서 잠을 자던 그 모습 그대로 타쿠가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이제는 애써 강한 척할 필요 없이 자신의 세계가 넓어졌으니까요. 이제야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이처럼 주위의 시선과 환경 따위에 강한 척할 수밖에 없었던 10대 소녀의 조금 늦은 고백을 상징한 캐릭터가 바로 무토 리카코가 아닐까 합니다. 지브리 최초의 TV 애니메이션 작품 바다가 들린다는 17.2%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은 물론 평론가들과 시청자들에게 사랑이 낯선 푸르른 청춘을 가장 완벽하게 묘사했다고 큰 호평을 받았지만 동시에 기존의 지브리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몇 가지만 살짝 알려드리자면, 첫째, 제작사가 무려 스튜디오 지브리 젊은 제작단입니다. 그 이유는 지브리가 신인들 육성을 위해 일부러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기존 감독들을 제외하고 외부 감독인 모치즈키 토모미와 지브리 신인들만으로 제작했기 때문이죠. 둘째, 모든 게 기존의 지브리와 상반됩니다. 배경부터 기존의 동화 같은 판타지적 세계관이 아닌 실제 고치형 모습 재현, 현실성에 충실했죠. 더하여 특별한 주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 하이틴 청춘 로맨스 드라마처럼 고등학생이 성인이 되어 서로를 그리워하는 과정을 현실성 있게 그려냈습니다. 셋째,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 작품을 싫어합니다. 남자 고교생 주인공이 좋아하는 여자와 함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물쭈물거리는 멍청한 모습이 미야자키가 그간 추구해온 주인공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제대로 된 로맨스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 귀를 기울이면을 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하여 하야오가 어지간히 이 작품을 가지고 꿍시렁거렸는지 한 관계자는 아예 대놓고 하야오 감독님은 이렇게 젊게 못 만드니까 괜히 인정하기 싫어서 억까하는 것 같아요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히무로 사에코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지브리 최초의 TV 애니메이션 만화 바다가 들린다. 참고로 소설은 보다 상세하게 인물들의 감정 묘사는 물론 타쿠의 대학생활과 교차해서 상황을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바다가 들린다 2 아이가 있으니까 라는 2편도 있기 때문에 더욱 깊이 있게 작품을 즐기고 싶으시면 한번 봐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사랑에 솔직할 수 없었던, 사랑이 조금 늦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 시절 청춘들의 첫사랑을 그린 바다가 들린다 풍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캐피였습니다.